지난 주말 사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세 개의 뉴스를 선별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선 쌀쌀해진 날씨와 함께 드디어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서머타임은 연방법에 따라 매년 3월 둘째 일요일에 시작해 11월 첫째 주 일요일에 종료가 됩니다.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1시간 앞당겨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자는 취지로 시행이 되는데요. 미국 대부분 지역은 현지 시간 기준 2일 새벽 2시에 한국 시간으로는 1일 오후 3시가 되겠죠. 서머타임 적용을 종료하고 시간을 1시간 뒤로 돌려 오전 1시로 조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과의 시차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서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6시간에서 17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서머타임의 해제 소식 참고하셔서 투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국제 유가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석유 수출기구와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오는 12월 산유량의 증산폭을 소폭으로 제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펙 플러스 회원군 쪽 8개국은 12월의 증산 목표를 이제 하루 13만 7천 배럴로 늘리는 데 합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10월과 11월 각각 시행된 증산폭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시장에서는 당초 11월 증산폭이 하루 50만 배럴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치도 나왔었지만 그보다 훨씬 적게 결정이 됐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내년에 더 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의 회복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최근 러시아의 제재를 강화한 건 역시 이번 증산의 걸림돌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따라 오펙 플러스 8개 회원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추가로 원유 생산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12월 증산 자체가 무산될 확률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오펙 플러스가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증산을 추진하자 원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유가를 짓눌러 왔는데요.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이 같은 압력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군사시설을 타격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점 역시 투자자의 매수 심리를 자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준의 매파적 발언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전 일장 아마존의 호실적이 증시를 이끌면서 반등했지만 그 상승폭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 같은 배경에는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있었습니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 금리의 동결을 주장하며 강한 반대표를 던졌던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의 연은 총재는 역시 또 한 번 인플레이션의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슈미드 총재는 내년에는 FOMC 투표권이 없는데 이 자리를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가 대체하게 됩니다. 로건 총재 역시 매파적인 성향을 꾸준히 보여왔으며 올해 투표권이 있었다면 10월과 12월에 금리 인하에 반대했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역시나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2%대로 완전히 회복될 조짐이 보이진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는 이번 회의에서 마지못해 금리 인하에 찬성했다는 점을 시사했습니다. M7 중 5개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면서 AI 투자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FOMC와 연준 내 이견의 그림자가 남아있음이 나타나면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은 일주일 전인 92%에서 63%까지 하락했습니다.